안녕하십니까. 빛골전기학원의 신민재 강사입니다. 자, 오늘 직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우리가 여자라고 있습니다. 여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남자, 여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꼭 정기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남자, 여자 아니냐 물어보는데 한 대 맞습니다. 저한테 이런 거. 자,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냐. 일단 이 여자는 자속 파이입니다. 반드시 여자는 자속과 관계가 있다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자속 파이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자속 파이가 발생된 상태. 요걸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자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란 자속 파이가 발생된 상태를 앞으로 우리가 여자 됐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좌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계좌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좌 철심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리고 이 계좌 철심을 기준으로 여기에 구리막대랑 도체를 이런 식으로 감은다고 했죠? 이렇게요. 그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를 넣어주면? 전류를 넣어주면 그때 그 전류를 우리가 무슨 전류를 한다고 했죠? 이제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 IF를 한다고 했죠? 이 IF를 계좌 전류 혹은 자화 전류 혹은 여자 전류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기억 안 하시면 저번에 동영상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IF는 계좌 전류, 그 다음에 여자 전류, 그 다음에 자화 전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이 계좌 전류가 이렇게 철심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요 면이 있죠? 요 면은 반드시 무슨 면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자극 뭐라 한다 여러분들? 자극이라고 해. 그럼 이 자극에서 반드시 뭐가 나오겠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파이가 나오게 되죠? 요 파이가 우리가 자속이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자속 파이가 계속 발생된 상태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여자 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타여자라는 게 있습니다. 타여자. 첫 번째로 우리가 타여자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 자여자가 있습니다. 자여자. 일단 공부를 하실 때 좀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실까요? 일단 요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요 앞에 이 타죠. 남의 거를 의미하는 게 남의 거. 알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자는요 스스로 자자예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타여자는 지가 지 스스로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 즉 외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발전할 수 있는 게 타여자야. 근데 요 자여자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자유라고 했죠? 지가 지 스스로 자속을 발생시켜가지고 혼자 발전이 가능한 녀석들을 보고 전부 다 우리가 자여자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돼. 일단 타여자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되냐? 요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원이야. 자, 우리가 외부 전원이라는데 반드시 요 타여자는 꼭 외부 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외부 전원이 반드시 필요해. 근데 요 자여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원이죠. 요 외부 전원이 반드시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 말씀드릴까? 일단 요 타여자 중에서 방금 제가 외부 전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앞으로 이 외부 전원을 부를 때는 우리가 꼭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자, 여자기라고 합니다. 여자기.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자기. 자, 여자기가 뭐냐? 우리가 보통 이 여자기는 직류전압원이라고 생각하세요. DC 전압을 인가시켜가지고 우리가 자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기기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해? 여자기라고 해요. 그래서 타여자는 외부 전원이 있다 없다? 있어야 돼. 그리고 자여자는 외부 전원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타여자는 우리가 남아있는 자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잔류 자석이라고 해. 너무 중요합니다. 잔류 자석. 그리고 이 자여자 같은 경우에도 무슨 자석이야? 여러분들 잔류 자석이야. 자, 애초에 공장에서 이러한 발전기를 제작을 할 때 계좌 원선에다가 일정 전류를 흘러주면 아까 자석이 나온다고 했죠? 그 자석을 만들어주는 발전기가 있고 만들어주지 않는 발전기가 있다고. 그때 이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잔류 자석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가 지 스스로 발전을 못하니까 외부 전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자기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굳이 잔류 자석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알겠죠? 근데 이 자여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제는 필요 없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혼자 발전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 자속이 공장에서 만들 때 제작하게끔 우리가 나와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잔류 자속은 뭐다 여러분들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일단 머릿속에 타여자, 자여자는 딱 이렇게 두 가지 박아 놓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편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타여자는 하나 알았고 자여자도 알았어요. 근데 이 자여자는요 크게 종류가 세 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세 가지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권이라고 해요. 분권. 자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들? 분권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직권이라는 게 있어. 분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직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복권. 이렇게 자여자는 또 세 가지로 쪼개 있어요. 일단 제가 기기를 거의 1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요. 요 분권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분권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실 때 분권 위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공부는 하셔야 하는데 시험 위주는 뭐가 제일 잘 나와? 분권. 그리고 요 복권은 대표적으로 말로는 좀 많이 나옵니다. 말로. 이때까지 계산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은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복권 같은 경우에도 또 두 가지로 쪼개지거든. 이렇게요. 뭐로 쪼개지냐? 우리가 내분권이라고 해요. 내분권. 자, 내분권. 내분권.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분권. 이렇게 쪼개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5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타여자. 두 번째로는 자여자 중에 뭐 있어? 분권.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내분권. 그 다음에 뭐 있다 여러분들? 외분권. 이렇게 몇 가지가 하셔야 돼? 5가지를 공부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시험 출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 자, 미리 말씀드리면 출제 시험 유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얘는 등가회로죠. 반드시 등가회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각각의 여자 발전기의 종류에 따라서 등가 회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등가 회로를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놓을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각각의 특징들 있죠. 특징들, 그 다음에 특성들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알아야지. 각각의 발전기 종류들마다 뭔가 특징과 특성들이 있겠죠. 그런 관련된 내용들 공부하셔야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무슨 문제? 계산 문제. 이 여자 파트에서는 직육에서 나왔다면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먼저 순서대로 외우세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먼저 머릿속에 등가 회로가 잘 그려져야 그 등가 회로에 맞게 이렇게 특징과 특성들이 잘 이해하겠죠. 그 머릿속에 특징들이 잘 이해되면 계산 문제 풀 때 그 특징에 따라서 계산 문제를 쉽게 풀린단 말이야. 공부도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항상 먼저 계산도 못 풀면서 계산 문제에 있는 답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러니까 먼저 공부는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럼 일단 먼저 등가회를 먼저 우리가 공부해 볼 건데 이 등가회로 공부할 때 가장 우리가 구분이 되는 건 우리가 계자권선과 전기자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발전기 중에서 계자와 전기자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구성요소 배울 때. 그러면 당연히 이 등가회로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계자와 전기자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일단 이 차여자에는 가장 큰 특징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전기자, 그 다음에 계자죠. 요 타여자는 이 전기자와 계자가 분리가 되어 있어. 꼭 기억합시다. 등가회로 외울 때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거야. 알겠죠? 다시 할까? 타여자는 뭐다 여러분들? 전기자와 계자가 분리가 되어 있는 회로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권이야. 분권은 뭐냐? 요 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죠. 계자와 자 전기자야. 계자와 전기자. 아시겠죠? 요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되어 있는 게 분권이야. 뭐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병렬. 우리 혹시 전력공학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불로 리액터 기억하십니까? 그게 곧 병렬 리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 지금 이런 게 포인트죠?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얘는 뭐가 되어 있다? 병렬로 되어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직권인가요? 요 직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자야.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야. 이제 느낌 오죠?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자, 위에가 병렬 나왔으면 당연히 뭐 나와야 되지? 직렬 나와야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직렬로 되어 있는 것 보고 우리가 뭐다, 여러분들? 직권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럼 얘는 뭘까요? 여기 생각하시면 있어요. 자,
여기 이 복은요, 우리 혹시 복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둘이서 하는 거죠. 얘는 두 가지의 성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떤 성능이냐? 분권과 직권의 성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분권은 병렬이었고 직권은 직렬이었죠. 그럼 얘는 두 가지 성능을 다 가지고 있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직병렬이야.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게 요 복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와 뭐야, 여러분들? 전기자야. 이 계좌와 전기자가 반드시 뭐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직병렬로 되어 있어. 뭐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직병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등가야. 그때 요 계좌 권선이 안에 있으면 내분권이야. 계좌 권선이 밖에 있으면 뭐야? 외분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등가를 그림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우리 여기 보이는 요 무슨 회로? 등가 회로를 공부할 때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공부할 거, 뭐 공부하는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타여자부터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한번 해볼까요? 타여자입니다. 일단 타여자는 아까 제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가 지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외부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타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가 N극이라 하고 여기가 S극이라 보자.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선이 감겨있다 가져가자고요.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 안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여러분들?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원형 실련자가 생긴다고 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때 당연히 우리가 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뭘 인가시키게 되면 계좌전류 IF를 인가시키게 되면 반드시 N극에서 S극으로,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반드시 뭐가 나온다? 자속 파이가 나오죠. 그때 이 자속 파이를 발생된 상태를 앞으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여자를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요 타여자는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하냐? 다시 한번 해볼까? 타여자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외부 전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여자기가 필요해. 그래서 외부 돈을 받는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봐보실래요? 일단 브러쉬가 여기에다가 가져갑시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브러쉬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브러쉬가 붙어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러쉬니까 단상 두 가닥이 이렇게 나온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죠? 반드시 외부 전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 계좌권선 양단이죠? 요 계좌권선 양단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물려줘.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압을 우리가 인가시킨다 이 말이야. 앞으로 이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여작이라고 해. 얘는 지가 지 스스로 부승장을 못하니까 밖에 외부로 얘를 우리가 인출시켜줘야 돼. 전압원을 넣어줘야 된다 소리야. 그래서 이 전압원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자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제가 그대로 등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계좌에 감겨있는 이 공선을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지. 하나의 폐회로가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계좌를 이런 식으로 옮긴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리고 요 계좌, 요 양단이죠? 요 양단. 자, 요 양단의 무슨 전압원? DC 전압원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DC 전압원은 앞으로 뭐라 부른다, 여러분들? 여작이야. 여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뭐라 한다, 여러분들? 여작이라고 해. 우리 동기기 때 배우겠지만 이 여작기의 전압원은 100에서 150V 정도 되는 전압이야. 그러면 이 전압에 의해서 반드시 뭐가 흐르지? 전류가 흘러요. 근데 그 전류는 어디에 흐른가? 계좌 권선에 흐르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 한다? IF라고 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 전류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 한다? 계좌 전류라고 해요. 그럼 나머지 안에 있는 녀석 해줘야겠죠. 얘를 뭐라고 해? 전기자를 하죠. 그 안에 있는 녀석을 그냥 그대로 따오세요. 정면에서 본 상태로. 그럼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지? 전기자. 그리고 이 전기자 끝에 뭐가 접수되어 있죠, 여러분들? 브러쉬가 이렇게 접수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상을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반드시 뭘 달아? 이런 식으로 부하를 이렇게 접속을 시키겠죠. 자, 이렇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여자기를 인가시키게 되면 여기에 계좌 전류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계좌 권선에 존재하는 고유한 저항이 있다고 했죠.
R 뭐라고? F. 그리고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는가? 이 계좌 저항 RF는 절대로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무조건 일정이야. 요 계좌 저항은 무조건 무슨 상태다? 일정 상태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 전류가 들어오니까 반드시 여기에 뭐 나오죠? 반드시 자속 뭐 나온다? 파이가 나와.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자속 파이. 그럼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게 나오죠. 반드시 모든 여자 방식은 이렇게 계좌 전류 IF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 IF로 인해 반드시 비례되는 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속 파이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 계좌 전류는 반드시 자속과 무슨 관계다 여러분들? 비례 관계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요 계좌 전류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왜요? 여자기가 들어가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제가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그랬죠. 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누굴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직렬로 계좌 저항기를 삽입해서 계좌 저항을 조절해서 요 계좌 전류를 키우고 줄일 수 있잖아요. 지금 얘를 줄이고 얘를 키울 수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달아서 계좌 저항기를 달아가지고요. 그러면 이 자속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셔요. 계좌 전류랑 자속이랑은 무슨 관계다 여러분들? 비례 관계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또 미리 말할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말한 거 제가 문제 많이 풀어보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문제에서 타여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문제에 타여자 말하면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니까 지금 계좌와 전기자가 따로 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요 타여자에서는 요 계좌 권선 측 있죠? 이제는 볼 필요가 없어요. 계좌 권선 측에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요 타여자는 반드시 자속이 없으니까 자속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얘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볼 때는 절대 여기서 나온 게 없어. 그래서 타여자는 무조건 어디에서만 봐요? 전기자 측만 보시면 되지 계좌 측은 볼 필요가 없다. 우리 꼭 이러잖아. 계산 문제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꼭 그 계산기에 있는 계산 문제에 있는 숫자들을 다 집어 넣어야 된다 생각해. 절대 아니야. 일단 요 타여자에서는 앞으로 이 계좌 권선 측은 버려버려.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뭐만? 요거야. 알겠죠? 계좌 전류랑 자속이랑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야.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타여자에서 이제 뭐만 기억하시면 돼? 이 부분만 보시면 된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아까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자 권선이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 전기자 권선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저항을 앞으로 표시할 때 우리가 뭐라 표시해보자? RA라고 표시하자고. 그때 이 저항을 무슨 저항이라 한다고 했죠? 전기자 저항 이런다고 했죠.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전기자 저항.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동기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원동기를 윙 하고 돌리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돌아가면서 이제 요 자속을 끊겠죠.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젠 여기에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기전력 2가 나오죠.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기전력 2가 나오죠. 그럼 이 기전력 2는 반드시 이제는 여기 전류를 거치게 되겠죠. 그죠? 그때 그 전류를 앞으로 우리가 IA라고 해. 그래서 이 IA를 앞으로 우리가 전기자 전류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I가 브러쉬를 통해서 이제 부하에게 공급하겠죠. 그때 부하에 들어가는 요 전류 있죠? 요 전류를 앞으로 우리가 I라고 하겠죠. I. 자, 그리고 이 I를 앞으로 우리가 무슨 전류를 하냐?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자, 부하 전류라고 해요. 부하 전류. 혹은 우리가 뭐라고 해? 정격 전류 그래요. 문제 풀다 보면은 정격 전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이 전류는 전부 다 부하 전류자 곧 무슨 전류다? 정격 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또 여러분들 여기에 양단에 전압 걸리겠죠. 근데 여기서 질문 드려보고 싶네. 저 혼자 있긴 합니다만 요 부하를요 우리가 개방을 시키잖아요. 그럼 요 전압은 뜰까요? 뜹니다. 무조건 이 전압은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보시면 여기 콘센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콘센트 두 개 보면 구멍 두 개 있죠? 우리 꽂을 거 아니에요? 플러 여기다가. 그때 벽 안에 이렇게 단자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편하게 이 단자 두 개를 이 두 개를 생각해 버리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메타기를 째보면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 전압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하를 달든 부하를 달지 않든 반드시 뭐 나와 여러분들? 전압은 나와. 그럼 앞으로 요 전압 있죠? 요 전압. 자, 요 전압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단자 전압이라고 할 거야. 왜 단자인지 알겠죠? 하나, 둘, 이 단자에만 뜬다고 해서 단자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단자 뭐라고 여러분들? 전압.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격 전압이라고 해.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좀 부탁을 드릴게. 아시겠죠? 단자 전압, 무슨 전압? 정격 전압. 그럼 이제 끝났네? 그럼 이 아이가 이제는 뭐야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뭐가 발생하죠? 출력이 나올 거야. 그때 그 출력을 P라고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기기에서 공부 잘 하실 게 혹시 전력 공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전력에서는 전력이 3개로 쪼개지죠. VI 코사인 세타 유효 전력, 그 다음에 VI 사인 세타 무효 전력, 그 다음에 VI 피상 전력이죠. 여기서 나온 전력은 전부 다 유효 전력이 기준이야. 근데 역률이 1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부 다 VI라고 칭하는 거야. 전력은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여기서 알겠죠? 항상 역률이 1이고 효율이 100%이기 때문에 원래는 VI 코사인 세타 효율이에요, 여러분들. 기기는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항상 이론적으로 전부 다 최상인 거로 좋다고 가정하에 공부를 하는 거야. 역률 1이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알겠죠? 효율도 100%죠? 그러니까 안 쓰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요 전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여기서는 막 유효 전력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우리가 부하 용량이라고 해요. 부하 용량.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부하 용량. 알겠죠? 부하 용량. 혹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격 용량이라 그래. 부하 용량. 혹은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전격 용량 이렇게 부른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요 공식에 의거해서 앞으로 이 VI는 이 I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I. 요 I. 여기서 이 I 구할 수 있죠? 그럼 I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V분의 뭐다, 여러분들? P로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 V는 무슨 V야? 이 V겠죠. 단자 전압. 맞죠? 혹은 전격 전압. 그럼 여기서 이 P는 무슨 P겠죠? 이 P죠. 무슨 용량? 부하 용량, 전격 용량. 이해되셨죠?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등가로야. 그럼 여러분들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그럼 이렇게 일단 부하를 달았다고 가정하에 요 유기 계절력과 V를 우리가 크기를 비교해보면 반드시 누가 크다, 여러분들? 앞으로 유기 계절력 E가 더 크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봐버려요. 제가 아까 타야자는 여기 볼 필요 없다고 했죠. 무조건 어디만 보시라고? 전기자 본다고 했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입력이라 한번 봐보세요. 입력. 그럼 여기를 뭐라고 봐볼까? 출력이라 한번 봐볼까? 그럼 여러분들 입력이 크겠어요? 출력이 크겠어요? 입력이 커. 근데 나중에 지금 발전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동기를 공부하게 될 거야. 그럼 전동기일 때는 당연히 누가 클 수밖에 없어? 출력이 더 크겠죠. 여기가 이제는 입력 측이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바꿔서 V가 더 크다는 소리야. 어디일 때는요? 전동기일 때는요. 아시겠죠? 그럼 일단 등가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제 뭐 봐야 돼? 자, 요거 봐야죠. 특징과 특성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등가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갑시다.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 일단 부하 상태야. 자, 부하 상태. 요 부하 상태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정상 상태라고 할 거야. 부하가 달려있는 상태, 부하 상태, 혹은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 정상 상태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 조건이 있다고 했죠. 일단 차례도 공부하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일단 계자, 전류, IF는 반드시 누구랑 비례관계야? 자속이랑 비례관계야.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또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을까? IA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죠? 전기자 전류죠? 그럼 봐보세요. 요 IA라는 전기자 전류가 지금 그대로 부하적으로 올 때 부하 전류로 그대로 빠지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을 거 아니에요.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같은 전류겠죠. 그래서 요 IA랑 그 다음에 부하 전류 뭐다? I랑은 똑같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기사학급 수준에서는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봐보실래요? IA는 I랑 같다고 했죠? 절대 시험 문제에서 I를 그냥 주지 않아. 그럼 제가 I 어떻게 구한다 했지? 얘기해놨잖아요. 이거 있죠? I를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뭐예요? V분의 뭡니까? P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본적인 조건을 먼저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뭐 중요하냐? 여기서 이제 유기기전력 E를 구하라고 해요. 뭘 구하란다, 여러분들? 유기기전력 E를 구하라고 해. 그럼 여기서 이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힘들잖아. 그럼 제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봐보실래요? 우리가 건전지가 이렇게 하나 있다 가정해볼까? 제가 회로 이런 시간 자주 알려드리는데 건전지가 이런 게 하나 있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 건전지 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조항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건전지마다 뭐가 존재하죠? 용량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조항이 R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전압을 E라고 한번 봐보죠. 그 다음에 이 건전지 양단에 이렇게 전선 두 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촥 물려놨어.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때 여기 양단에 아직 부하를 달아놓지 않은 상태야. 그러더라도 반드시 요 양단에는 전압이 뜬다 안 뜬다? 전압이 뜬다 공부했죠? 아까 이거야. 이해되셨죠? 그때 여기에 이제 뭐를 달 거야? 부하를 달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뭘 할 거야? 부하를 이렇게 달 거야. 자,
되셨죠? 그때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이제. 자, 얘가 얘잖아요. 맞죠? 자, 얘가 얘죠? 자, 얘가 얘잖아요. 얘가 얘죠? 그럼 여기서 이 유기를 2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해보자. 자, 구해볼까요? 우리 항상 제가 전기 공부를 할 때 뭐 충실하라고? 기본기입니다. 항상 기본기가 충실해야 잘합니다. 우리 오음의 법칙 있죠? 얘도 전압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럼 오음의 법칙은 뭐죠? I 곱하기 뭔가 여러분들? R이죠? 여기 오음의 법칙이잖아. 근데 제가 항상 이런 회로나 이런 등가를 볼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류의 방향을 봐야 돼. 무슨 방향을 봐야 된다고? 전류의 방향. 꼭 등가 같은 거 볼 때는 항상 먼저 보실 게 전류의 방향을 보셔요. 그럼 이 전류의 방향을 보면 여기서 전압이 나가니까 얘가 플러스 측이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측이죠. 그럼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맞아요? 그럼 딱 보니까 이 전류가 쪽에 안쪽에? 안쪽에지잖아요. 그럼 얘는 직렬이야, 병렬이야? 직렬이지. 얘가 만약에 쪼개지면 병렬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요 R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 얘를 합성저항 이렇게 공부하셨겠죠. 그럼 여기 보면 저항이 R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건전지니까 부하, 여기도 부하 다렸다 하고 이 부하의 저항 R이라고 한번 봐보자고. 알겠죠? 그럼 이 R과 이 R은 전부 다 직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R이요. 그럼 이게 지금 합성 저항이죠? 그러면 이 I를 이제는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는 I 곱하기 R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I 곱하기보다 R이잖아요. 되셨죠? 그러면 이 대문자 R은 얘고 이 I는 얘죠? 그러면 이 IR은 앞으로 얘잖아요. 얘. V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V라고 적어도 되겠습니까? V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 IR은요? 이 I죠? 근데 이 I, 여기 R은요? 얘잖아요. 그죠? 얘는 뭐죠? 내부 전압 강화죠? 얘는 앞으로 우리가 전압 강화라고 할 거야.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전압 강화. 그러면 얘도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 타여자는 외부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 외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문제에 나올 때 타여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계좌전류, 혹은 여자기, 혹은 계좌자, 이딴 거 신경 쓰지 마. 이 타여자는 항상 어디에서만? 전기자에서만 신경 쓰면 돼. 알겠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볼까, 이제? 이 구하는 공식, 유기계전력. 그대로 하면 되죠? 자, 유기계전력 E는 이거죠? 자, 단자전압 V죠? 여기 있잖아, V.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I인데, 요 I는 IA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뭐다? R. A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얘가 곧 전압 강화 2잖아요. 근데 잘 보실게요. 요 I 있죠, 요 I. 그죠? 요 I. 당연히 문제에서 안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뭐죠? 요 공식에서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요, 요 계산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실 때 좀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볼까요? 우리가 어제도 배웠지만 이 전기자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돌아가는 순간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 전압 강화도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 밖으로 부하에게 전류를 인출할 때 이 부하의 접촉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저항이 발생할 거야. 그걸 우리가 앞으로 EB라고 표시를 하면서 얘를 브러쉬의 전압 강화라고 할 거죠.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본다면 얘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전기자의 전기자 반작용. 이 EB는 뭐라고 해? 브러쉬의 반작용.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둘 다 전압 강화죠? 그러면 현재 전압 강화는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앞으로 더해줘야죠. 아까 요거에 의해서요. 만약에 얘가 10이 나와야 돼. 10V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근데 부하로 달면 얘는 우리가 9V 나왔다 가정할까? 그러면 요 부분 몇 볼트야? 1V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9V, 여기가 1V니까 몇이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럼 얘도 전압 강화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부하를 타는 순간 저번 동영상 시간에 배웠죠? 무슨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전압 강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브러쉬도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접촉면에서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문제에서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에서 준다? 그럼 전부 다 여기다가 전압 강화를 이런 식으로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이거 빼면 돼.
이해됐죠? 이게 유기계절력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저한테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 몇 분 계셔요. 우리 지금 이렇게 직류기를 공부하면서 유기계절력 구하는 공식 크게 4가지 있었죠. 해볼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순시계절력이라나요? 순시계절력 E는 V, B, L, 사인, 세타. 이것도 계절력 구하는 공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유기계절력이라고 하죠. E잖아요. 맞습니까? 유기계절력 E는 뭐죠? 60 A분의 P, Z 곱하기 파이 곱하기 N. 저는 이거 외울 때 이렇게 했어요. 60 A분의 P자 한 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라도 외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를 간략화시켜서 유기계절력 E는 K 곱하기 파이 곱하기 N. 맞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 공식만 외웠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 없다. 이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첫 번째 공식을 쓸 때는 반드시 자석 밀도라든지 혹은 주변 속도를 구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1번 공식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이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풀다 보면 중권, 파권이 꼭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야. 알겠죠? 세 번째 속도나 혹은 자석 밀도로 간단히 물어본다. 그러면 마지막 얘야.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얘는 뭐냐? 얘는 이렇게 부하 전류라든지 전격 전류라든지 단자 진압이라든지 혹은 용량 이런 것들을 주면 뭐 구하면 돼? 이 공식을 써서 구하시면 돼요. 그때 따라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볼래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E도 물어보지만 이제 뭐도 물어본다? V도 물어봐요. 그럼 V는 이렇게 유기계절력 E에다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우리가 I, A 곱하기 R, A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얘 빼고 다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없다 한다면 공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부하 상태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 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무부하 상태가 있다. 자, 무부하 상태. 자, 여기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반드시 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자, 무슨 용어 여러분들? 무부하. 다시 한번 해볼까? 반드시 무부하. 얘는 없을 무야. 부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인 거죠? 현재 여기 위쪽과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끊긴 상태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무부하 상태라고요. 그럼 무부하면 뭐가 일어나냐? 그럼 봐보십시오. 무부하죠? 그럼 항상 특징이 뭐냐면 부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부하에 흐르는 이 전류가 중요한 포인트지 이제. 항상 부하가 없어요. 그럼 부하값만 보세요. 자, 보세요. 부하 없죠? 그럼 이 전류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부하잖아? 그러면 부하가 없기 때문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 I는 0이라는 소리죠.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V는 뜰까요? 뜬다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부하가 있든 부하가 없든 V는 무조건 있다고 했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여기 보시게 되면 부하로 달았을 때 V가 지금 이 V래요. 근데 부하를 개방을 했대요. 그러면 그래도 V죠? 여러분들 이 V를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내성 교정에는 우리 전공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일단 부하로 달았을 때 V는 VN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전격 전압, 단자 전압을 표시를 할 거야. 그리고 부하가 없을 때는 열어놨죠.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제로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부하, 이 제로는 오픈이야. 알겠죠? 무부하, 단자 전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그냥 V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적을 때 이런 연습을 하세요. 얘는 부하가 있는 경우에 VN. 알겠죠? 얘는 부하가 없는 경우에 V0.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욕심 있으니까. VN이 클까? V0가 클까? 전격 전압이 클까? 무부하 단자 전압이 클까? 당연히 답은 나와 있죠. 뭐가 더 크다 여러분들? 무부하 단자 전압이 더 크죠. 왜 그래 여러분들?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이제 일로 오시면 되잖아요. 자, 가보자. 그럼 I가 0이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V0가 곧 누구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요 2랑 같은 거죠. 왜 같냐? 여기 보시면 되겠죠, 이제. 자, 볼까요? 일단, IA가 I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가 지금 I라고 적어도 되겠지만, 맞죠?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된가? A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I가 0이면 IA도 0이니까요. 맞죠? 그럼 IA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럼 보십시오. IA가 0인가요? 그럼 여기 부분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0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E와 V인데 봐보세요. 이 V는 얘가 무부하인지 전격인지 어찌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부하 시에는 표시를 할 때 반드시 E와
뭐가 V가 같은데 여기 표시를 할 때 반드시 뭐라 표시하자? 제로라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라 그래?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고 구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무부하 상태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타야자에서 두 가지 곡선이 있다. 이 타야자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곡선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곡선 중에서 우리가 무부하 포항 곡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 관계된 곡선 두 가지야.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뭐다, 여러분들? 무부하.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이야. 무부하 포화 곡선.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외부죠. 자, 얘는 외부 특성 곡선이야.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이 있고 외부 특성 곡선이 있어요. 그럼 저는 가르쳐 드릴 때 제가 학교에서 공부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아까도 그랬죠. 요 무부하면은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겠죠? 무부하는 반드시 전류가 뭐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려. 반드시 0이야. 알겠죠? 그리고 전류 0이고 요 2랑 반드시 V 제로라는 건 뭐다, 여러분들? 같다는 조건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외부죠? 외부죠? 외부는 항상 뭐 기억하시냐면 부하 떠올려, 부하. 이 외부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부하가 달려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외부야. 그러면 뭘 신경 써야 돼? 부하, 전류, I라든지 혹은 뭐야? 전압, V라든지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곡선 관계를 살펴볼까? 우리 곡선 관계를 살펴보시게 되면 무부하죠. 이렇게 잠깐 봐보실래요? 부하가 있는 게 없는 거 이렇게. 지금 부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 I 죽어버린다고. 그죠? 그럼 어차피 요 E랑 V는 같다고 했죠. 무부하시니까요.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거는 요 전압과 요 전류의 관계인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니죠. 자, 봐보세요. 이 전압과 이 전압인 이 전류인 거죠. 이 전류. 알겠죠? 왜냐면 이 두 개가 0 돼버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 전압과 누구의 관계? 계좌 전류의 관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인 거죠. 자, 계좌 전류 뭐죠, 여러분들? IF죠? 그 다음 반드시 하셔. 우리가 뭐죠? 유기 계절력 2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에 관련된 곡선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답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이렇게 계좌 전류와 뭐다? 유기 계절력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계좌 전류와 유기 계절력도 맞지만 계좌 전류와 무부하 단자 전압의 관계. 이것도 같은 거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외부 특성 곡선이죠? 이 외부 특성 곡선을 보시면 막 보세요. 이거는 외부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부하가 달려있는 거 안 달려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부하가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전류는 0이 아니겠죠? 그럼 이 전류와 이제는 이 V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배운지 알겠죠? 무부하는 부하가 없으니까 요 E와 요 IF의 관계야. 근데 얘는 부하 있는 거죠. 왜 부니까 부하 있는 거야. 그러면 부하가 생기면 I 생기잖아요. 그럼 얘와 얘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은 반드시 부하 전류 I와 뭐의 관계다? V의 관계다. 그럼 얘는 뭐야? 단자 전압의 관계인 거죠. 자, 그럼 먼저 무부하 포화 곡선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갑시다. 무부하 포화 곡선.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은 지금 이렇게 좌표를 편취하는데, 자, 우리 기계에서는 전공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 앞에 있는 이 축이죠? 이 앞에 있는 축을 우리가 횡축 선상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횡축.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녀석들 있죠? 뒤에 있는 요 녀석들은 반드시 직축상에다 표시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다시 할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곡선을 배울 때 크게 네 가지 배울 거야. 무부하 포화 곡선, 외부 특성 곡선, 위상 특성 곡선, 단락 곡선, 이렇게 네 가지 배울 텐데, 이런 관계된 곡선 중에서는 앞에는 반드시 횡축, 뒤에는 반드시 직축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횡축이니까 반드시 횡축에는 우리가 앞에 있는 거 I, F. 횡축이 앞에 있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직축인가요? 직축은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죠? 얘는 뭐죠? 유기계 전력 E와의 관계인 거죠.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하죠. 그럼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다. 자, 그럼 무부하니까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얘가 끊어버린 거죠? 부하가 있는 게 없는 거야?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저번에 배우기를 간단하게 유기계 전력 E는 이거죠? K 그 다음에 곱하기 파이 곱하기 N이죠. 그러면 요 유기계 전력을 우리가 계좌 전류를 이렇게 키워보자고. 아시겠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는가? 계좌 전류를 키우게 되면 누가 증가한다 했지? 자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이 있죠? 이 파이가 주자속이야. 그럼 이 주자속이 증가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주자속이 증가하면 누가 더 증가하는 거죠? 유기 기전력 E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증가한 만큼 요 유기계절력 2도 쭉쭉 증가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제. 그러면 원래는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자, 계좌전류가 증가한 만큼 여기서 증가했을까요? 이렇게 계좌전류가 이렇게 증가한 만큼 전압도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커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계속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선을 앞으로 우리가 P라고 하면서 이 P를 앞으로 우리가 공극선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공극선이야. 너무 중요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공극선이야. 알겠죠? 자, 근데 이 P는 공극선인데 제가 거짓말치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계좌전류를 이빨에 키워가지고 유기계절류 이빨이 커진다? 그래서 이 공극선처럼 이런 크기가 계속 쭉쭉 커진다? 요거는 가장 이상적인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곡선이라는 게 나와 안 나와? 실제로? 안 나와. 그 안 나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계좌 보면 이 계좌 철심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항상 이 계좌 면적은 절대로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때 여기에다가 구리막대랑 도체를 감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구리막대랑 도체를 감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반드시 작은 면에 이제 뭐가 나오죠? 자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계좌전류를 집어넣고 있을 때 이 계좌전류 크기를 키우면 아까처럼 자석이 커진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처음에는 쭉쭉 올라갑니다. 여기서 올라가고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 면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자석 안에, 이 면적 안에 이 자석이 꽉 차 있어 버려요. 그래서 이 밀도로 인해서 이 자석이 밖으로 잘 나가지를 못해. 그걸 우리가 앞으로 포화 상태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포화 상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계좌 철심에는 한번 이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잘 바뀌지 않죠. 그럼 이 계좌 전류를 처음에 인가했을 때는 우리가 증가한 만큼 자석도 증가해서 기전력도 이런 식으로 쭉쭉 증가합니다. 처음엔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쭉쭉 증가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 면적에 의해 이 자석이 꽉 차버려요. 그래서 잘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올라가 안 올라가? 더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해져. 그걸 앞으로 우리가 무슨 상태로 할 거야? 포화 상태라고 할 거야. 무슨 상태라 하다 여러분들? 포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보십시오. 계좌 전류를 올린 만큼 이렇게 자석이 잘 올라가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시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전압이 거의 쭉 일정해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때 요걸 우리가 표시할 때 M이라고 표시합니다. M. 알겠죠? 요거는 전공서적에 나와. M. 알겠죠? 그렇게 표시하면서 요 M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 하냐? 무부하 포화곡선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무부하 포화곡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포화곡선 이렇게 부른다고. 포화곡선.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뭐 물어볼까? 이렇게 무부하 포화곡선이 요 부분에서 왜 자속이 일정이 됩니까? 그럼 뭐죠 여러분들? 정답. 계좌 철심이 무슨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이 뭐다 여러분들? 일정해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다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무부하 포화 곡선이야. 자, 오늘 마지막이야 이제. 좀만 힘냅시다 여러분들. 자, 외부 특성 곡선이야. 마찬가지로 이 외부 특성 곡선도 곡선이죠? 그럼 곡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아까 뭐라고 했죠? 기기에서 약속을 한 거야. 모든 곡선은 여기 앞에가 전부 다 뭐다 여러분들? 횡축이야. 뒤는 전부 다 뭐다? 직축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는 외부니까 외부는 여기가 뭐가 되지? I가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 거죠 여러분들? V가 됐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이 V는 현재 이 발전기가 현재 이렇게 부하를 달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달고 있는데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야. 알겠죠? 그러면 거의 무부하랑 똑같은 거죠. 지금 부하가 달려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지 않다고. 부하만 달고 있지 운전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때 그 부하가 요구하는 전압이 한 요 정도라고 보자. V 제로라 봐도 상관없겠죠 이제. 부하는 달고 있는데 지금 운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고. 그럼 거의 무부하 상태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전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때 요 부하가 요구하는 전압이 지금 요 정도 전압이라고 보자고. 지금 요 정도 이렇게 할까요? 부하가 요구하는 전압이 요 정도 전압이라고 보자고.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부하를 단 상태에서 이 발전기를 윙 하고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타야자 발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기는 이렇게 부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달려 있겠죠. 무슨 접속으로 해요? 병렬 접속으로 계속 부하가 달려 있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병렬 접속을 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겠죠. 병렬로 접속하는 이유, 부하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합성 저항이 떨어져서 그래. 뭐가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합성 저항. 그래서 이 합성 저항 R이 떨어집니다. 그럼 얘가 떨어지죠? 그러면 전류는요?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잘 봐보세요. 부하가 하나래요. 그럼 전류가 1A겠죠? 그럼 부하가 2개 단대요. 그럼 여기 전체 2A겠죠?
부하가 3개 단대요. 그럼 전류 몇 암페어 올라요? 3암페어 올라야 될 거 아니야. 키레의 법칙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하를 병렬로 달잖아요. 그럼 이렇게 저항이 떨어져서 전류가 커져요. 그럼 이 전류가 곧 이 전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부하 전류 I가요. 이제는 커져요, 줄어들어요? 이제는 커지겠죠. 운전을 하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 이 V0가 이제 전압이 서서히 우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요 전압이 이런 식으로 서서히 떨어지더라 이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왜 얘가 떨어지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잘 보실래요? 아까 얘가 증가한다고 했죠? 근데 이 부하 전류랑 같은 게 누구라고 했죠? 전기자, 전류 I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하 전류가 증가한 만큼 누가 증가한 거죠? 전기자, 전류 IA가 증가한 거죠? 여기 봐보시오. 지금 부하 전류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기자 전류 I도 뭐지?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죠. 그럼 얘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는 뒤에 요 전압 강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V는 어떤 거죠, 여러분들? 떨어지는 거죠. 지금 더한 게 아니고 빼지니까요. 그래서 계속 부하를 달 때마다 이렇게 전압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그때 요 떨어질 때 요 간격 보이시죠? 요 간격이요. 요만큼 전압의 차가 나잖아요. 그 전압의 차는 이거인 거죠. I, A 곱하기 뭐죠? R, A만큼 전압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하를 더 달았어요. 달았더니 전압이 가다가 이런 식으로 전압이 더 뚝 떨어져 버렸네요. 그러면 요만큼 차이 난 거 있죠? 이 전압의 차이가요. 맞습니까? 그럴 때는 뭐겠어요, 이제? I, A 곱하기 R, A에 뭐겠어요, 여러분들? 플러스 전기자에 나온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나오는 전압 강화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달아볼까요? 또 달아보게 되면 부하가 이제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제는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맞죠? 그때 요 양당에도 뭐가 걸려요, 여러분들? 전압 걸리죠? 그때 그 전압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거죠? I, A 곱하기 뭐다? R, A 그 다음에 플러스 전기자 반작용 전압 강화. 맞죠? 그 다음 마지막 뭐 남았어요? 이제 브러쉬에 의한 접촉면에 의한 브러쉬의 뭐다 여러분들? 전압 강화까지 고려하면 전압이 팍 떨어지겠죠. 그때 그 나타내는 곡선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합시다. 무부하는 부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좌 전류와 유계기 전류 관계야. 근데 외부는 부하가 있어 없어? 부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하 전류와 단자 전류 관계야.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네요. 그때 떨어지는 곡선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핑크색 보면은 여기가 부하가 요구하는 전격 전류라고 봐보자고. 그때 여기서 요구하는 전압이 전격 전압 V라고 보자고. 그럼 딱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렸던 거야. 무부하가 더 전압이 큽니까? 부하를 달았을 때 단자 전압이 큽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요? 무부하 전압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외부 특성 곡선은 앞으로 부하를 달잖아요. 그럼 부하를 달게 되면 요 전압 보이시죠? 요 전압, 앞으로 요 전압이 이제는 떨어지더라 이 말이야. 요걸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 외부 특성 곡선이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공부하지 알겠죠? 제가 어떻게 공부해드렸죠? 첫 번째, 반드시 요거 기억하셔야죠. 등가회로 먼저 외울 줄 아셔야 되고, 자, 두 번째야. 뭐 기억하셔야 돼? 각각의 특성들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뭐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 있죠? 우리가 아까 여자는 몇 개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5개 있다고 했어.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4개 더 하셔야 돼. 알겠죠? 일단 여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게요. 복습 꼭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